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지금 금양에 대해서 감사보고서 얘기 많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1월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3월에 있을 이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보고서 문제가 있을까요? 회계상 부정이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감사보고서라는 게 사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의견 거절이 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 의견 거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감사인들이 그러니까 회계 감사인들이 야,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진짜 휴지만도 못하다라고 했을 때 내는 게 의견 거절이에요. 왜냐면은 이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전체적인 재고 자산이나 비교했을 때 맞는 게 단 하나라도 없거나 그러니까 단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맞는 게 아주 많이 없을 경우에 감사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이런 매출에 대한 부분,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재고에 대한 부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부분에서 회계감사인이 제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회사 측에서 그 제출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거나 회계감사인의 어떻게 의견에 대해서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는 경우에 우리는 감사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의견 거절을 때리기도 합니다. 과거에는요, 3, 4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가 회계감사인을 꼬셔서 감사보고서 적정을 받아낸 사건들도 있었죠. 큰 파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 지정감사라는 게 있어요. 지정감사. 4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거 잠깐만 좀 알려드릴까요? 자, 대충 요런 겁니다. 독립적인 외부 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2019년 도입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때문에 그래요. 지정감사제는 회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도록 한 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인이 감사인을 지정해준다. 대기업과 감사인의 유착을 막고 감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6년간 하고 3년 동안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독립적인 외부 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 의견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반기 보고서로 볼 거고요. 이번 반기 보고서겠죠. 자, 보면은 이번 반기 보고서는 한올 회계법인이 담당을 했는데 반기 보고서에 해당 감사 사항이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전전기에는 안경 회계법인이 좀 맡았는데 요때 뭐가 나왔냐면 요런 거 볼게요. 핵심 감사 사항은 우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정확하게 기재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특수관계자의 거래 잔액 및 잔액 공시의 적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있죠. 자, 핵심 감사 사항으로 결정한 이유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2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수의 특수관계자와 영업상 중요한 금액의 수익, 비용, 거래 및 채권, 채무 잔액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공시금액의 중요성, 특수관계자 거래 및 잔액의 집계, 대사 과정의 복잡성에 따른 공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잔액 공시의 적정성을 핵심 감사 사항으로 선정했다. 감사에서 다뤄진 방법 우리는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감사 절차를 수행하였다.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기록된 문서를 검토하고 회사가 식별하고 공지하지 않은 특수관계의 거래장이 존재하는지 자 확인. 자 보면은 여기에 전체적인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적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의적인 사항인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감가상각 개시의 적절성 2003년 12월 30일 현재 회사는 총 3,300억의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단기 취득한 금액은 2,300억으로 연결회사는 유형자산의 사용 가능 시점을 판단하여 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개시한다. 연결회사 투자 규모가 크고 사용 가능 시점 판단에 따른 감가상각 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여의적이므로 우리는 감가상각 개시점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회계 처리를 하는 핵심 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양이 자금들이 이렇게 재작년이죠. 재작년
많은 기계장치를 들고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감가상각이 제대로 유형자산에 반영이 되는지요. 큰 자산이 들어온 만큼 1년에 감가가 상각되는 부분이 몇백억씩 될 텐데 그걸 제대로 삼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핵심 감사사항의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 감사사항에 대응에 위하여 우리는 다음을 포함한 감사 절차를 수행하였다 라는 내용이고 어쨌건 적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작년도와 재작년도의 감사보고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잠깐 좀 확인을 해보고 사업보고서를 보겠습니다. 23년도 거네요. 그죠? 자, 보면은 정정 후 주식매수 선택권에 대한 내용들. 자, 감사보고서. 자, 여기 보면은 24년도 3월, 그러니까 23년도 감사보고서인데 감사 의견은 적정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의견과 관계없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은 기재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 해당 여부. 자, 보면은 그러니까 요게 보통 해당되면 한정으로 뜨긴 하거든요. 근데 요가 좀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보고서 뭐 한정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 금양이라는 회사가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회사가 좋다라기보다는 취해져 있는 상황이 좋은 게 코스피는요 한정 의견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거래 정지가 아닙니다. 코스피의 이점이죠. 코스닥에서 만약에 코스닥에서 한정이 나오면요 이거는 거래 정지예요. 그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스피에 많이 상장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코스피라서 한정이 떠도 거래 정지에는 문제가 없다. 그걸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결과적으로 감사 의견과 관계없는 계속 기업의 존속 불확실성 이거는 뭐였어요? 유형 자산보다 아니 유동 자산보다 유동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써놓은 그거요. 써놓은 감사 의견이다. 이건 제가 확인했던 거고. 그리고 2022년도 가볼게요. 자, 2023년도 03으로 가면 되겠죠. 내부 회계 연도에 대해서 그거네요. 보시면은 요쪽에 그러니까 과거에 2023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거에 대해서 바뀐 게 요거네요. 내부감사 의견 해당.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이게 작년에 2023년도에 1월에서 12월 거를 이제 3일회계 법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2022년도에 내부회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이 감사보고서를 해당으로 변경해라. 그래야 우리가 적정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정정이 된 것 같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넘어가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여기는 기재돼 있었고 여기도 있네요.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 해당이 되어 있네. 그럼 일단은 작년 계속해서 안 좋은 게 하나 생기죠. 안 좋은 게 하나 생겼고 요것도 생겼고 그럼 이번 연도에 사람들이 이제 예상하는 게 자, 내부 회계 문제 22년도에 생겼고 그 다음 23년도에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됐고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될 수 있다? 한정 의견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정 의견. 근데 결과적으로 한정을 받더라도 거래에는 문제가 없다. 자, 근데 대신에 한정 의견을 받으면은 아마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정 의견을 받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걸 알고 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월 달에 어떤 공시가 뜰 수 있냐면요. 내부 회계를 먼저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관리 종목 가능성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은 자, 요렇게 무서운 게 뜹니다. 요렇게 예를 들어서 얘는 S큐브인데 요런 게 떠요. 보통 2월 초에 뜨거든요. 뭐가 뜨냐면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 형식적 상장 폐지, 상장 적격정 실질심사 사유 발생이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전체적인 1월부터 12월에 회계를 했는데 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뭐요?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하는 공시예요. 금양에서 이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그렇죠?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요거 뜨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뜨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도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는 드물긴 해요. 코스피에서는. 그래서 요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여기서 2월이 이제 좀 승부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잘 보면 여러분들 썸에이지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보면은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자, 이런 게 뜹니다. 이런 게 떠요. 그죠?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뜨냐면, 최근 4년도 연속 영업 손실 발생, 관리 종목 지정 우려. 동사유가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이라고 하면서 거래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하루. 누구? 썸에이지라는 종목이요. 21년도 2월 15일이죠. 그죠? 21년도 2월 15일. 자, 보면은 21년도 2월 15일이 언제요? 여기요, 여기. 여기. 그죠? 웃긴 게 거래 정지가 됐는데 주가가 올라갑니다. 상한가로.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위로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죠. 그죠? 관리 종목 지정된다는데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주식이 뭐냐면은 올리려고 마음 먹으면요. 관리 종목이건 나발이건 그냥 올리는 거예요. 사실. 세력들이. 이게 거래 정지가 됐는데 거래 정지가 돼서 관리 종목 지정되면 주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은 올리려고 마음 먹으면 올리는 거고요. 그냥 밑으로 깔 생각이면은 그냥 죽어라 밑으로 까는 거예요. 이때부터. 5,000원부터 300원까지 빼는 거야. 이게 세력들이거든. 금양도 마찬가지. 지금 류광지 회장이 정확하게 주가를 올리려는 시도나 아니면은 주가를 부양하려는 의지가 있으면요. 지금 금양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잔액 있죠. 류광지 회장 쪽에 있는 잔액. 뭐요? KY 에코나 KJ 인터내셔널을 지금 잡혀있는 부채 있죠. 이 부채로서 지금 이자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싸그리 출자 전환해서 뭐 해야 된다? 다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류광지 회장은 주가를 올릴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현재 구간에선.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한 2,200억에 대한 사용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용처가 나오게 되고 동부건설의 잔금을 갚고 새로운 건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부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강한 주가 부양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거니까 위쪽에 몇 번입니까? 010-9201-6329로 금양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대응하는 전략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2월이 가장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거래 정지에 대한 위험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코스피도 코스피고 사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주가가 빠지든 뭐 하든 회계에서 배임과 횡령만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거 없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 관련된 내용들도 혹시나 내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제가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시간 날 때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번호 010-9201 자, 6329로 뭐라고 남기면 됩니까? 간단하게 금양이라고 남기시면 텔레마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또 감사보고서 궁금하시다 하면 금양 감사보고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영상 한번 찍어드릴게요. 오늘도 일단 찍어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딥하게 찍어주길 원한다 하시면은 금양 감사보고서 찍어주시면 이 부분도 한 번 더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급등해서 올라서 정말 5만원 돌파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비가 안 돼 있으면 대응을 못 하죠. 그 기본적인 부분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 입장 방법 010-9201-6329로 금양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